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 등 총 3건의 해부 안건에 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3 회계년도 청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위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0분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도 구매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충전시설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내 위치를 변경하고, 비록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주시가 충전시설 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무로 보아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치를 제5조 제목 외 부분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5조 제2항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공공적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행정의 상호 간 편의를 위한 부가액 조정 기한의 연장과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앞서 발의된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시민과 행정 상호 간 편의를 위해 일부 개정 조례안 제2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상원을 보내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제2매립장 운영 개시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문구를 현행과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에 현재 운영 중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반입 수수료 면제 대상 중 무단 투기된 가연성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매립장 운영 개시와 현행 법령 등을 반영해 여러 규정을 현행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수요 증대에 따라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전 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의 인용 법률 조항 위치 변경과 화재 관련 안전 시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대에 따라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충전 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의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폐지된 규칙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고 부과액 조정 신청 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5조 제1호에 폐지된 규칙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 법률 인용 조항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하였고 현행 조례 제13조와 제16조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관련 내용을 안 제13조로 정비하고 제1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3호에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의 부과액 조정 신청 시 결정 및 결과 통지 기한을 90일로 수정하였고 안 제21조에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폐지된 규칙을 근거로 하는 조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 종료 및 청주시 제2매립장 운영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업무 중 누락된 부분 추가와
용어 수정을 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정 및 삭제되어야 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5호에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업무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7조에 불필요한 시행 규칙 제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 청주시 제2매립장과 청주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청주권 광역 매립장을 삭제하였고 별표 6의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주민 편익 시설이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개정된 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주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청주시 제2매립장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6의 청주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추가하였으나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의원님, 지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올해 이게 본의원이 이게 지금 대표 발의에서 제정을 한 내용으로 지금 이제 개정을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어쨌든 뭐 조례가 지금 현재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25년도에 뭐 본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게 지금 화재에 관련 거에 대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민수 개정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잘 이렇게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민경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금 전기차 보급 자동차 대수가 현재 우리 청주시에 지금 몇 대나 지금 현재 수요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10,000대 정도, 10,000대 좀 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10,000대? 예. 지금 현재 그럼 이 지하 주차장의 이 충전 시설에 대한 게 지금 현재 뭐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지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전체의 충전 시설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계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으나 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파악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못하다. 천개소. 천개소, 주소, 충전기가, 충전소가. 이제 충전소가 1,000개. 그럼 이 1,000개가 어디에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명 이상의 주차면이 50명 이상 50면?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하라도 이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50면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럼 이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이렇게 부담을 해주나? 우리 시에서? 이 환경부에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환경부에서 예. 100% 다 보조를 해줘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00대 정도의 지금 현재 청주시 그 인구가 대수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 예. 상당히 적은 대수는 아니네요. 10,000대면 그러면 50명 이상 의무적으로 그 전기차 충전소를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금 전기차 10,000대에 또 아니면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조례를 신민수위원이 개정한 것도 그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특히 지하 단지 내의 지하에 설치된 그 충전소에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떠한 경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어떤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알려줬을 때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무슨 재산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믿는데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숫자나 설치 어떠한 그 위치라든 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기후대책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아파트마다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아파트에 지하다 지상이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시설이 10,000개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한 5,000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본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주로 지하 쪽에 그 어떠한 그 이 충전 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청주 시민이 그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어쨌든 화재가 나면 뭐 그 전체 단지 내에 어떤 모든 오염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조기에 어떠한 게 뭐 경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연락이 뭐 바로 파악이 돼서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5년도에 이런 시설에 대한 거 전체를 뭐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일부 구역적으로 뭐 구별로 그래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이 충전 시설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신민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지난번에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제 뭐 갖게 된 문제 의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맞죠? 근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네, 올해 본 예산하고 올해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보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여기 조례 규정이 재난안전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구분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과 관련해서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조항을 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거 맞나요? 본래 의도를 묻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본 예산 수도 충전소 관련돼서 심의를 할 때 예산에 재난안전 대응시설 설치비라고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 수도 충전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난안전 대응이라고 하니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뭐 화재라던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걸 질의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복구라고 그 신성장 산업과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도 지금 별도의 항목이 없다 보니 재난안전 대응 아니면 화재 내용이 아닌데도
재난 대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1항에서 그 3호에 있던 내용을 별도로 2항으로 빼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신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가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아직 명확하게 화재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 통과가 된 게 법률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가 좀 그동안 사례를 보니 꼭 상위법이 있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그거는 뭐 임의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다른 지자체의 해석도 보고해서 상위법이 없더라도 별도 항목을 빼서 지원하는 것이 뭐 공익성이 있고 법률에 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좀 별도로 빼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원님 의견에 존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본래 의도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과 뭐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김영기 의원님의 의도도 그런 의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도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로 통과를 시켜준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 집행부에서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이 동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후대기과 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조례를 갖고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소방서나 어떤 안전 쪽하고 이제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당장 뭐 내년부터 뭐 예산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어떤 시설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예산을 하고 뭐 이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신성장사학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을 재난 명목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재난 안전 명목으로 편성을 했을 때 이거 사전에 기후대기과랑 협의하지 않았나요? 예, 기후대기과입니다. 예, 협의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참으로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좋은 의도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사실은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 재정이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이렇게 뭐 편법으로 지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본 의원은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 감지 설치, 화재 감지 설치, 소화 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소 충전소나 뭐 친환경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님, 그거는 이제 가스관리법에서 이제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떤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면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이걸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련 기관들끼리 좀 이렇게 한 번쯤에 업무 연찬이나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희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자원관리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0조 제1항에 30일을 90일로 한다. 안 제20조 제2항에 90일을 60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표 2에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요일 부분 중 토요일 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별표 6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청주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위탁 가능 범위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 회계년도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년도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3년 회계년도 세입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3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부터 36쪽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하여 추경의 감액이나 변경 등을 조치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은 벙커CU, 부생연료 등을 연료로 하는 시설을 LNG나 LPG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 조사지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이 있었으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 수요 조사 시에도 참가를 희망한 기업이 없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사업 역시 사업에 수요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미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러 보조 사업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 기후대기과 소관 보조금 과다 반납 관련입니다. 국비 요구 시 적절한 필요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교부되도록 상급단체의 요구 및 조정하고 철저한 분석과 수요 조사로 미집행 또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유차량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수소차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수요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사업 추진 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 2월 집행 철저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더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2년 천연가스 청소 차량 제작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작에 필요한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2022년 생산이 중단되었고 2023년 생산 재개를 기대해 예산을 2월 했으나 차량이 생산되지 않아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 국비 신청 시 사업 집행 가능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먼저 결산서 987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2023년 11월 주 대청 크린텍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청 크린텍의 일부 승소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10억 6,973만 8천 원을 결정받아 10억 6,973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강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비로 23억 원을 지출 결정받아 15억 1,432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억 8,567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조천기 운영 2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민입니다. 네, 성과보고서가 23년도를 보다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좀 있는데요. 519쪽입니다. 예.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정책사업 목표 안전한 수계관리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이라고 잡혀 있는 거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22년 달성 성과가 있고 23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달성 성과는 지금 현재 요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전에 22년 달성 성과는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원래 오염 총량 관리 제도가 21년도부터 이제 30년도까지 이제 4단계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매년 오염 총량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서 요거에서 이제 이행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오염 총량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 시행 당시에 그 오염 총량이 923kg으로다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21년도 그 목표를 갖고서 22년도에 이행 평가를 한 결과 요게 그 오염 총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요 감소한 내역을 그 제가 알기로는 903kg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초에는 923으로 다 갔었는데 이게 이제 이행 평가를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요게 이제 903km로 다 이렇게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변경된 기록을 그때 누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사실은 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됐거나 목표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수치가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성과보고서라던가 이런 결산서라던가 이런 거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들이 예. 제대로 예. 집행부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치를 낮추거나 변경이 예. 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물론 이제 일부분은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예. 이게 뭐 설명하셨으니까 뭐 잘 이해는 예. 잘 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예. 설명이 저희 같은 일반 예. 상식선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변경이 되면 본 예산이라던가 3주 변경 시에 이유가 좀 기재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누락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퍼센티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 있을까요? 달성률이 요게 519페이지 예. 519페이지 보시면 달성률이 116%로 되어 있거든요. 23년 달성 성과가. 예. 근데 그 달성 성과를 이게 지금 목표랑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맞는 수치인가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116%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아주 단순하게 두드리는데도 119.4%가 나오거든요. 네. 이 달- 지금 저기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는 제가 보면은 그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작성을 할 때 요 연초 계획에서 이제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은 변경 사항을 저희가 의원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3년도 예산이면 23년도 예산이 이제 성과 23 회계년도 성과 보고서에 있는 23년도 예산이라던가 뭐 23년 뭐 3추 성과 계획서에 있는 예산이라던가 네. 수치가 사실은 일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맞지가 않고요. 예. 이런 건들은 사실 너무나 많아서 예. 좀 이루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만큼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심하고요. 예. 특히 5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22쪽에 보시면 예. 그 정책사업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능력 함양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조성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21년도부터 24년까지 그 23년 본 예산 계획서에는 2만 300명으로 그대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22년까지 2만 300명이었다가 23년도부터 12,000명으로 연간교육 참여 인원 목표가 줄였어요. 예.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시기가 교육 참여 인원이 증가할 텐데 상식선으로 이게 목표가 너무 높아서 예.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전 연도 22년도에는 분명히 실적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목표치를 거의 절반 가까이를 확 낮춘다라는 거는 예.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당초에 목표를 잡을 적에 조금 작년도 실적을 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다 이제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다는 그 향후의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 목표가 적정하게끔 목표가 잡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 인원을 2만 300명에서 12,000명으로 낮춤으로 해서 네. 사실 실적 자체가 전년도보다 22년도보다 23년도는 훨씬 줄었거든요. 예. 근데 달성률은 130%에서 190%로 네. 달성을 엄청 잘한 것처럼 보여요. 네. 수치상으로는. 하지만 목표치를 그대로 2만 300으로 했을 경우에 실적이 2만 2,900이면 예. 불과 110%밖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유가 분명히 기재가 되면 예. 납득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나라는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소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의원님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이 수치가 이제 큰 폭적으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기를 좀 다뤄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변경이 되거나 네.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좀 빠짐없이 누락하지 말고 기재를 좀 해주시고, 네, 좀 꼼꼼하게 성과 보고서도 예.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당근질하고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박안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대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중소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좀 미집행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22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기후대회관 경찰입니다. 그 22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그 어떤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이제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 게 있나요, 자료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기후대기과가 이 항목은 아니지만 해마다 이제 그 뭐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산 검사의 지적 사항으로 계속 나오는 부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자부담 증가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뭐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참여를 포기를 한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몇 % 정도 올라서 정말 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그러면 지원하는 것들을 더 늘려서 지원해주면 하겠냐? 사실은 지금 청주시의 이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청주시의 미세먼지가 수치가 좀 코로나 시기에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제 자부담이 늘어서 사업자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일정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공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기후대회관 경찰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0-40%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올랐네요. 여튼 뭐 그 질문 드리려고 했고요. 우리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요. 예. 자원정책과장 옥성입니다. 뭐 여기에 좀 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여튼 작년에 뭐 예산이 세워지고 올 봄에 세워졌죠. 추경 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작년에 3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편성될 때에 제가 기억으로는 뭐 여기 있는 의원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24년도 3월 내로 주민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현재 주민들 그 이장님들 사계부라 이장님들하고 지금 접촉을 좀 하고서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계부락 이장님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자원정책과에 보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왔습니까? 협의 진행을 중단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 곧 제출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당시에 편성을 해줄 당시에는 여하튼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성을 좀 하자. 뭐 이제 최소한 늦어도 24년 3월까지는 완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도 스탑하겠다는 지금까지 이제 현도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일부 4개 인근의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들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4개 이장님들이 철회하겠다. 그 시하고 협의하던 것을 이렇게까지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정확히 이게 최종 정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주민들 간의 협의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정말 주민들이 계속 끝까지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동향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긴 들렸는데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그런 의사 표시는 아직 없었고요. 아무튼 그 사업이 그 원활한 진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년도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환경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휴암동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의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았음은 환경위원회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